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립토미디어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 올리려고 방송을 켰고, 오늘 화요일 16일 화요일이고, 내일 모레죠. 이제 18일 목요일 새벽 3시에 FOMC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9월달은 이번 연도 중에 9월달이 가장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요. 시장도 그걸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비트가 여전히 알트코인보다는 확실히 강세입니다. 알트코인이 22%, 그리고 비트코인이 78%. 여전히 그 전과 바뀐 건 없어요. 알트코인들이 최근 좀 매집봉이 이렇게 막 좀 나오면서 약간의 순환 돌리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비트코인 시즌이고,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현재 80%를 넘긴 상황입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지금 요거 소닉이 갑자기 쏟아져 나와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소닉 들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쏟지? 최근에 그렇게 큰 매집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보니까 온체인 데이터를 찾아봤는데 재단 내부에서 어느 한 지갑 주소에서가 사라졌습니다. 던지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매물을 한 번에 크게 확 던지고 나갔다는 거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항상 나옵니다. 항상. 그렇게 신경을 쓸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게 크게 막 신경 쓸 부분은 아니고, 리플도 그랬고 도지도 그랬고요, 이더리움도 그랬고, 도지는 뭐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그런 상황이 와요. 도지는 그 이더리움도 그랬고, 솔라나도 그렇고, 비트는 확인이 안 되고, 뭐 정말 많습니다. 월드코인 그러고, 온드 파이낸스, 아발란체, 뭐 시바이누, 체인링크, 그리고 저기 뭐야, 엄청 많아요. 얘도 그랬고, 얘도 한참 비트 이더 따라 올라갈 때 재단 내부에서 지갑들이 던지고 많이 사라졌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크게 익절했었던 피스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매집봉이 한번 터지면 터질 놈은 터진다는 거. 그리고 소닉도 바닥 매집이 안 된 게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금리나 이제 FOMC가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그 와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트코인들 갈 줄 알았는데 최근 막 이렇게 매집봉 세워 놓으면서 내 것도 갈 줄 알고 막 사놨더니 더 떨어지고 하는 상황이 좀 많으시죠. 그럼에도 저는 알트코인들은 여전히 굉장히 이런 애들 합리적인 가격대라고 봅니다.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서, 금리 인하는 거의 지금 9월달 FOMC에서 발표될 금리 결정은 사실상 확정이잖아요. 0.25bp가 95%,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이죠. 그리고 빅 스텝 0.5bp가 지금 현재 5%인데, 이게 이 빅스텝이 지금 나오면 안 되는 이유, 이게 나온다면 시장이 오히려 상승을 하는 게 아니고, 유동자산이 확 들어오면서 이게 불장이 돼버리는 게 아니고, 이더리움이 400만 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번 영상과 저번 주 라방에서도 다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려놨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지금 사실상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그래야, 서두르지 않아야 오히려 12월 달에 우리가 원하는 연말, 그리고 내년 2026년 뭐 한 3월까지, 이때 FOMC가 이때까지 우리가 원하는 알트코인들이 이런 게 알트코인의 불장이구나 라고 느낄 만한 상승이 옵니다.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즉 9월달부터 바로 0.5bp 빅스텝을 때려버리면 이 시장은 유동자산이 확 들어오겠구나, 이제 불장이 시작이다, 야 니네 다 대출 받아, 암호화폐 투자해, 이게 아니에요.
0.25bp가 한 번에 내린다고? 지금 이 상황에? 그러면 이게 그 단순히 유동자산이 풀린다는 문제가 아니고 경기 침체에 대한 문제가 되겠구나. 이 들어섰구나.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기관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에 투자를 안 합니다. 다 달러, 금, 뭐 다 가요. 엔화돈. 엔화는 이제 계속 금리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암호화폐가 확실히 암호화폐보다 훨씬 낫죠. 그런 쪽으로 한 번에 확 빠져나가서 이 시장은 막 이 수직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5bp 이런 공격적으로 아니면 섣부른 금리 인하는 사실 좋지 않아요. 지금처럼 저는 10월 달부터 10월 FOMC 그리고 12월 FOMC 때 0.25bp씩 인하가 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9월 달부터 이미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된 이상 빅스텝은 나오지 말고 0.25bp씩 차근차근 남은 올해 FOMC 때서 내리는 게 시장이 조금 더 안전하게 매물대 이렇게 쌓아가면서 올라가기에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아요. 진짜로. 그리고 이번 FOMC가 만약에 제가 알트코인들이 왜 지금 합리적인 가격대이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FOMC 때 만약에 금리 인하가 지금 0.25bp가 거의 확실시된 상황에서 됐어요. 만약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선반영의 물량이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수많은 알트코인들도 이더리움의 이 선반영이 차익 실현 매물대가 나온다면 얘네들도 똑같이 떨어질 거잖아요. 그 와중에 이런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개잡코 애들은 뭐 펌핑이 나오겠죠. 그 와중에도 꼬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애들은 뭐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얘는 어차피 불장 때 올라도 이런 모습이 나와요. 이런 모습이 조금씩 올리다가 한번 어느 해외 거래소에 상장시킨다. 뭐 바이낸스든 비트겟은 뭐 별 영향가 없죠. 바이낸스든 어디든 상장시킨다는 호재 하나 뿌려놓고 쫙 한 다음 그냥 다음날 다 죽입니다. 어차피 이런 개잡코들은. 그러니까 우린 이런 데 투자할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이런 메이저 원더파이낸스 뭐 섹터존 이런 애들은 어차피 이더리움을 따라 움직일 건데 지금 이더리움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게 어차피 유동자금이 암호화폐에 들어올 거라는 그 기대감 하나, 그 선반영으로 시장은 언제나 선반영을 해주죠. 그 기대감 하나로 움직이는 시장이니까 그 자금이 움직이고, 이게 선반영이라고 치고 차익 실현 매물대가 막 이렇게 조금씩 가격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나머지 웬만한 알트코인들도 이더리움이 따라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 내년 초에 올라갈 상승폭에 대비하면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지금의 가격도 손익비가 나쁘지 않고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어차피 금리 같은 경우를 지금 일본이 발목을 잡고 있긴 해요. 일본은 계속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일본 지금 더 이상 저금리 정책을 펼치면 안 돼요. 걔네는 큰일 납니다. 근데 미국은 반대로 고금리 정책을 이제 펼치면 안 되죠. 저금리 이제 단계를 밟아가면서 이 상황에 맞게 비율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눈에 가시가 뭐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문제도 있고 순간적인 블랙 먼데이라던가 이런 큰 유동성, 아주 큰 고래라고 하기에도 진짜 좀 너무 큰 그런 돈들이 한 번에 엔화로 쏠릴 가능성 또한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신경을 써줘야 돼서
최대한 관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 요때 있잖아요. 요때 이더리움 요때 21선 지지 딱 받고 올라갔을 때 이때 이미 100이 있다면 85%의 기관들은 손 놨습니다. 관망 모드로 들어갔어요. 나머지 15%의 어떤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들이 진짜 억지로 막 매수해가지고 뭐 해외 거래소에서 롱 잡고 선물 시장 먼저 움직이니까 이런 것부터 막 베팅을 해서 어거지로 끌어올린 거지. 이미 수많은 기관들은 요때 관망 모드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FOMC 끝나고 한 일주일 정도는 더 지켜봐도 된다고 봐요. 저도 물론 소통방에 FOMC 끝나고 최대한 저도 발맞춰서 시장에 발맞춰서 기관들에 발맞춰서 알트코인들 포트폴리오를 최대한 짜놓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는 언급을 해드린 상태고요. 텔레그램 방에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지금 내 알트코인들은 왜 아직도 안 오르지? 워낙 높게 물려 있다 보니까 조금 올라도 티도 안 나고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진짜로 지금 분할 매도를 조금 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좀 떨어졌을 때 차익 실현 매물대가 가격 조정의 그 상황이 올 때를 대비해서 다시 이 바닥을 기다린다든지 좀 걱정이 많으실 텐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지금 아무것도 물려 계신 분들도 그러니까 그 제가 말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 잡고 어딨지?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보다 못한 애들도 많아요. 당장 상장 폐지가 되어야 할 그 투자자들을 기민하는 코인들이 많잖아요. 기만하는 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재단 자체가 이미터블X는 재단 자체가 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별로입니다. 예. 진짜로. 저 어디서 이미터블X는 들은 게 있어가지고 사지 마세요. 저런 애들이 불장 때는 이런 애들이 상승이 좀 말도 안 되게 나와요. 매집봉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막 하루 만에 진짜로 크게 나오는데 이거는 분명히 이 재단 내부의 세력들이 장난질을 한 거고 그리고 아주 높은 확률로 다음 날 요렇게 내립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개인 투자자들을 다 이제 올려놓고 넘겨주고 내려와요. 그리고 한 4년, 5년 동안은 그냥 잠수 탑니다. 그 예시적인 게 이미터블X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애들 우리 투자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갈 친구들 모멘텀이 얼마나 깨어있나 그리고 기관들이 얼마나 집중을 하고 있냐 그 코인에 대해 지갑을 얼마나 생성을 해놨냐 주목도라고 해야겠죠. 그거 하나하나 보면서 대응을 해도 충분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그래야 될 때예요. 예. 오히려 좀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알트코인들 여전히 정말 합리적인 가격이고 좋은 자리도 무조건 나올 거고 안전한 매물대도 다 형성이 될 거니까 그리고 연말에는 시장 자체가 올라가도록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연준에서 지금 올해 안에 100bp 내려야 된다. 트럼프. 올해 안에 그냥 파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금리 내려야 된다. 트럼프가 말하고는 있는데 뭐 트럼프도 뭐 당연히 생각 없이 그렇게 말하진 않겠죠. 근데 저는
이 암호화폐,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게 맞아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지금 말하는 게. 근데 이 암호화폐를 생각한다면 그거는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물론 그 경기 침체에 대한 그 성장 둔화에 대한 그 공포심이 사라지면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알트코인들이든 이런 상황이 반드시 오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빨리 끝납니다. 불장이.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발라먹을 시간이 사실 없어요. 그리고 뒤늦게 진입한 신규 투자자들은 여전히 그때 이런 데에서 물려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러니까 여기 없다고 가정했을 때 여길로 예시를 들어드는 게 낫겠네요. 이런 곳에서 물려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긴급 금리 인하,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갑작스럽게 오르면서 갑작스럽게 끝났죠. 왜냐하면 더 이상의 재료가 없거든. 이미 금리 인하는 이 시장 자체는 유동성 자산, 유동자산으로 100% 유동자산으로 움직이는 상품들인데 왜냐하면 실체화된 게 아니니까 애들은 실체화된 게 아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뭐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하고 아직 실물 자산 토큰이라는 게 토큰화라는 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지 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의 뭐 나올 게 없어요. 금리를 내린다고 할 만큼 여기에 이 시장에 호재가 없거든요. 금리만큼. 근데 그렇게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우리는 또 이런 상황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확률이 높겠죠. 요 지루한 몇 년. 이건 그리고 심지어 트럼프 정권이 끝난다면 그 후회가 더 문제겠죠. 낮춰진 금리는 낮춰진 금리를 올리려고 할 테니까. 금리가 오르면 계속 그냥 요 암호화폐는 상반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버텨야 되는 시간. 잘못하다가 매매 잘못해서 물려 있을 수도 있잖아요. 특히나 신규 투자자분들은. 그런 좀 더 길게 봤을 때 트럼프가 지금 주장하는 금리 빨리 더 공격적으로 더 많이 내려야 돼. 이거는 암호화폐에는 절대로 좋은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절대로. 그 순간적으로 이거 다 발라먹고 나오면 그리고 코인 시장 떠나버리면 베스트죠. 근데 조금 더 길게 요거를 하나의 자산으로 진짜 본다면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투기성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랑 마찬가지로 투기성 매매 야 한방 보자 이런 거예요. 암호화폐 이 홀더들의 입장으로 봤을 땐 그럼에도 그거라도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근데 저는 그렇게 되면 결국에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비트코인이 이제 채굴자를 떠나서 기관들의 물량이 정말 많아졌다. 이제 과거와는 다른 패턴으로 갈 거다. 이게 다 개소리예요. 똑같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금리가 이제 막 낮아지면서 암호화폐가 오를 건데 이제 그 낮춰진 금리를 이제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럼 얘는 막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진짜로 우리가 자산으로 운용 자산으로 만들려면 좀 더 신중하게 연준이 대응을 지금 해주고 있다고 봐요. 물론 트럼프도 뭐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뭐 암호화폐는 거의 뭐 뒷전이니까 경기 전반적인 상황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제 2일 남았습니다. 18일 새벽 3시 반인가 새벽 3시인가 뭐 있는데 다들 FOMC 뭐 결과 본다고
그때 막 뭐 차익 실현 매물대가 막 나와서 쏟아지면 어떡하지? 이거 어디 뭐 미리 매도해 놔야 되나? 그때 막 그냥 자세요. 그냥 주무세요. 예, 그냥 주무세요. 0.25bp 지금 뭐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0.25. 저도 안 되길 바랬지만 이미 뭐 이렇게 받아들여야겠죠. 확실해진 거니까. 저는 10월, 12월 이렇게 0.25bp씩 두 번만 내리는 게 가장 시장에는 좋다고 봤지만 9월 달부터 이미 실행에 옮겨진다고 확정이 거의 확정시 되는 상황에서 0.25bp가 될 텐데 차익 실현 매물대가 나오던 이게 선반영이라고 해도 차익 실현 매물대가 나와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던 뭐 아니면 올라가던 어차피 더 안전한 자리는 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들도 우리가 충분히 요 정도 이 매물대면 탑승해도 되겠다라는 그 자리가 와요.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끼리 싸우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주식 시장이든 암호화폐 시장이든. 근데 암호화폐 시장은 더더욱 그렇죠. 개인들의 돈, 남의 돈을 뺏어가는 시스템이라 쉽게 말해서 내가 이득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서로 뺏고 뺏는 시스템, 그 절대적인 시스템이라서 한번 빼앗는 경우는 무조건 옵니다. 그 자리가 되게 괜찮은 매물대가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여전히 알트코인들이 합리적인 가격대지만 그렇다고 지금 바로 매수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앞으로 연말 내년 초까지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손익비가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도 손익비가 되게 괜찮은 자리인 건 확실합니다. 연말 상승장, 내년 초 상승장을 그려봤을 때, 그리고 그 상승장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 내일 영상은 업로드가 안 됩니다.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내일은 라방이 있는 날이고, 그리고 요 라방은 우리 소통방에 들어오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는 비공개 라방이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사람 사는 얘기도 굳이 암호화폐 막 이거 오른다 저거 오른다 머리 아프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그렇게 분위기를 제가 조성을 하지 않았는데도 많은 분들이 스스로들 사람 사는 냄새 풍기면서 소소한 일상도 공유해 주시면서 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결국에는 그런 건강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매매에도 더 잘 된다고 봅니다. 하루하루 쫓기면서 이 암호화폐에 쫓기면서 내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 여유, 삶에 뭔가 여유도 못 느낀 채 하루하루 시간 낭비만 그냥 하는, 내가 하는 일이 왜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유가 다 없으셔서 그런 건데, 시간적 여유가 아니고 정신적인 여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도 우리 소통방 들어오셔서 좋은 분들, 그리고 상당히 좋은 정보 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보다도 좋은 정보를 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라방, 내일 있을 라방도 한번 참여하셔서, 라방에는 조금 더 이 유튜브 본 영상에서는 말하지 못했던 조금 예민한 문제들, 온체인 데이터 관련이라던가 조금 더 집중화된, 매매에 집중화된 소통을 많이 하니까 참여해 주시고, 참여 방법은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 문의 남기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